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최근 대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증설 논란입니다. 대전 일부 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대전 열병합발전이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용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찬반 논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민과 환경을 위한 현명한 해법이 어디에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우충식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의 임용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김윤기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전의 LNG 발전소 증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 등 5만 가구의 지역 난방과 23개 기업의 여론을 공급하는 대전 열병합 발전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전 열병합 발전은 지난 1997년부터 연료로 쓰던 벙커CU와 LPG를 액화 천연가스, LNG로 바꾸고 발전 용량도 120메가와트에서 495메가와트로 4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설비 수명 30년이 다한 데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환경 오염 물질도 연평균 479톤에서 135톤으로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지역에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앞으로 지역 난방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탄소 중립 시대에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에너지 자립도는 1.96%로 충남 24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발전 용량을 키울 경우 다른 지역에서 전기 등 에너지를 사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환경 유해물질 증가 등 환경 오염 이유를 들어 발전소 증설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NG가 청정 연료라는 인식이 있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질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며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가 상당할 거라는 지적입니다. 대전시청 홈페이지에는 LNG 발전 증설 반대 의견이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고 대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또한 열병합 발전 최대 주주가 호주계 글로벌 금융자산 회사인 맥커리가 설립한 기업이라며 대전이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지역 민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에너지 업체 간 이익 싸움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 열병합 발전 측은 연료를 SK가스와 CNCT 에너지를 통해 사들였지만 발전소를 증설하면 이들을 빼고 직접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열 공급 가격의 80%가 연료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일 경우 중간 기업들은 연간 10억 원 안팎의 이윤이 줄지만 그 혜택은 지역 난방을 쓰는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 체계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민심이 양분되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업 간의 돈벌이 갈등을 넘어 진정 주민에게 도움되는 길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환경에 보탬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주제 영상이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단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 열병합 발전이 집단 에너지 사업 변경을 산자부에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를 LNG로 변경하고 발전 용량을 기존보다 4배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 본부장님, 이 대전 열병합 발전의 설비 교체 혹은 증설, 이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안내를 해주시죠. 네. 그 대전 열병합 발전은 한 30년 된 노후된 시설을 개최해가지고 새로운 선진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좀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단 에너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전국에 이제 36개 사업자가 있고 대전 지역에는 대전 열병합 발전, 그리고 CNCT, 그리고 LH공사 해서 약 10만 세대가 공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력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지역 에너지를 보면은 한 1.96% 정도로 해서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감안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게 안정적으로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후 설비 교체하고 더 안정적으로 용량을 늘리겠다는 이 긍정적인 면만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환경단체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셔서 박 차장님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LNG 연료를 쓴다고 해서 이게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지 그거 자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환경부 자료 그리고 열병합 발전의 현대화 사업 자료를 비교해 보니 일단 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부분에서는 확연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환경적인 영향이 증설을 하고 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서 발생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사실은 환경 현안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지금 매립장, 금고동 매립장이 그 인근에 있고요. 원자력 연구원도 그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새로 하수 처리장도 이전한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안 그래도 환경 문제에 몸살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그래도 안전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임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사안 우리나라의 곳곳에 따라서 또 수년간 지속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하여튼 새삼 대전 지역에서 새삼 대두된 문제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사실 이제 집단해제가 처음에 국내에 도입된 시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논란들은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목동 지역이라든지 서울에 예. 또 기타 또 저 청주 지역에도 하이닉스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있어서 아까 이제 박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신재생 에너지 대비해서 완전한 청정한 대안은 아닌 것임에는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이 한참 여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좀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 과정으로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김민규 위원장님, 우리 지역 현안에 늘 관심이 많으신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너무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2021년이고 대전이고 이게 또 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런 지역에 있는 발전소라고 하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10년 전이었으면 탄소 배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둔감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대전 좀 밖에 있었으면 또 논란이 좀 적게 됐을 가능성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보다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뭐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이제 노후된 시설은 교체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사실 이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열을 공급하는 이 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느냐. 다만 이런 논의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이를테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현실 정치권에 계셔서 일반론 접근보다는 지금 여기에 구체적 타당성을 갖고 접근해보자는 말씀이시고요.